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떠올려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종교도, 과학도 설명하지 못한 그 더 깊은 진실 말이에요. 여기, 그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 테슬라, 그래요. 전기, 교류 전력, 무선 통신. 우리가 아는 테슬라의 업적은 대단하죠. 하지만 그건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 그의 진짜 집착은 과학 교과서엔 절대 실리지 않을 우리가 우주와 연결된 방식에 대한 탐구였어요. 그는 믿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단순히 우리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창조한 힘이라는 거요. 그리고 놀랍게도 테슬라는 이를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힌트를 남겼죠. 공식 속에, 공책 속에, 그리고 그 공책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기록 중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가 스스로와 소통하는 우주적 주파수의 매개체다. 무슨 뜻일까요? 테슬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살과 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신호를 감지하고 증폭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는 우주의 시작, 빅뱅의 순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신호 자체가 바로 빅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테슬라는 우리 모두가 우주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빛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요? 테슬라는 어두운 방에서 완전한 침묵 속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 그는 마치 무언가가 우주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는 우리의 의식이 두개골 안에 갇혀 있지 않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안테나라고 생각했어요. 잠깐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라디오처럼 특정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면요. 그리고 만약 그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할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테슬라가 바로 이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 3에 집착했어요. 건물에 들어가기 전 항상 그 주위를 3바퀴 돌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주의 진정한 비밀은 3, 6, 9라는 숫자에 담겨 있다. 이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의 문이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테슬라의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의식이 시작되는 에너지 중심의 존재를 믿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이해하기를 두려워하는 물리학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다시 그 핵심으로 돌아간다. 그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 몸속에 다운로드된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주파수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죠. 놀랍게도 이 작업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조수도 없었고 설계도도 없었어요. 그저 낡은 나무 테이블, 유리관,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기 소음만이 그의 곁에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테슬라는 물질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형태에서 벗어난 순수한 진동을 보았다. 그것은 영혼의 진정한 모습, 즉 우리가 죽음 이후로 돌아가게 될 본질이라고 믿었죠. 테슬라는 확신했습니다. 죽음 이후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 가진 진동의 주파수에 따라 특정 에너지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낮은 진동, 두려움, 탐욕, 공격성은 영혼을 무거운 어둠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반대로 높은 진동, 사랑, 봉사, 진실은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립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냐고요? 아니요. 테슬라는 이걸 전기적 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영혼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에너지의 진동,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물리적 법칙이었죠. 이 이야기가 공상과학처럼 들리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잠깐, 왜 테슬라가 죽은 후 그의 기록들이 사라졌을까요?
FBI는 왜 그의 자료를 즉시 압수했을까요?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테슬라의 기록 속에는 단순히 화살표, 그리고 인간의 몸과 교차하는 에너지 소용돌이들만 있었을까요? 그걸 잠깐이라도 본 적이 있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세계간 에너지 전이의 지도였다. 그렇다면 어떤 세계들 간의 전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가 본질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현실의 표면에 살고 있을 뿐, 그 아래에는 각기 다른 존재 형태를 담고 있는 에너지층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동의 수준에 따라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여행한다고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처음 가본 장소인데 왠지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 혹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유 없이 갑자기 긴장감을 느꼈던 순간, 테슬라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이전 주파수의 잔향이야. 다른 몸, 다른 형태에서 이미 경험했던 순간들이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 단서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꿈이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테슬라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꿈이 짧은 신호 오류라고 믿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잠시 다른 에너지층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영혼은 다른 세계를 방문하거나 이미 몸을 떠난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에게 이 모든 게 신비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조차도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잠드는 순간 뇌의 주파수 변화와 외부 필드의 변화를 기록하려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테슬라는 주장했죠. 잠들기 직전의 순간이야말로 포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의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이 가장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꿈속에서 떠올렸다고 말할까요? 왜 고대 문명들은 잠을 다른 세계로의 전환으로 여겼을까요? 그리고 왜 테슬라는 이 순간을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심지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비공식 아카이브에 보관된 한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잠과 깨어남의 경계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누구였는지, 그리고 죽은 후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은 무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물리학이 영혼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잠들기 전의 순간, 당신은 우주의 비밀과 가장 가까워진다. 여러분, 이제 정말 깊이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의 기록 중 나중에 발견된 한 노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생의 순간, 영혼이 몸에 기록되는 과정은 특별한 필드 구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이걸 에너지의 거울이라고 불렀어요. 테슬라에 따르면 이 에너지의 거울은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세계의 조건과 주파수가 일치하는 영혼만이 육체로 깃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때로는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테슬라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테슬라는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에너지층에서 온 영혼들이다. 어쩌면 실수로 이곳에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다고요. 테슬라는 심지어 미래에 대해 이런 예측을 남겼습니다. 우주의 높은 주파수층에서 온 영혼들이 지구에 점점 더 많이 태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를 새로운 존재 주기로 넘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테슬라가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서도 승천이나 깨달음 같은 영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건 단순히 영적인 변화가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파동의 전환이다. 지구 자체의 주파수가 변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테슬라가 맞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혼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집단적인 조율 과정이에요.
혼돈 속에서도 더 높은 진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죠. 그저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테슬라는 이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각성을 위한 공식을 개발했지만 놀랍게도 그 공식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말했죠. 삶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바꾸면 이전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열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테슬라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진화와 우주적 연결을 이해하려 했던 시대를 한참 앞서간 사상가였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말한 변화의 비밀은 단순한 행동이나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의도, 침묵, 그리고 봉사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말한 변화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소, 의도의 순수성. 테슬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 행동 이전에 당신이 내보내는 파동에 반응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다면 우주는 당신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두 번째 요소, 의식적인 침묵. 테슬라는 소음이 신호를 죽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오직 침묵 속에서만 영혼은 에너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테슬라의 실험실에는 완전한 음향 차단 캡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절대적인 정적 속에 몰입했고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형태없는 진동 속으로 들어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우주와 연결되는 순간으로. 세 번째 요소, 목적 없는 봉사.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를 바라지 않고 행동할 때 가장 높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는 이 상태를 제로 필드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테슬라는 가장 복잡한 장치들의 설계도를 떠올렸다고 주장했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진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테슬라는 단순히 기계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위한 안테나를 만들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테슬라가 직류 도입에 그렇게도 반대하며 끝까지 교류를 고집했을까요? 그에게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에너지는 심장처럼, 호흡처럼 맥동해야 한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조화는 진동이다. 진동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직선이 아닌 하나의 파동이다. 이 말에 더 깊은 의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테슬라에 따르면 모든 존재의 본질은 공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파동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다면 단순히 몸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의식 상태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주와 파동을 주고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주파수 실험을 통해 특정 진동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를 의식의 확장이라고 불렀죠.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마치 다른 차원을 감지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우주의 파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몸에서 나와 완전히 다른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테슬라의 노트에서 발견된 한 기록은 바로 이런 경험, 오늘날 우리가 유체이탈이라고 부르는 것과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파수 12Hz에서 공명이 발생하는 동안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나는 맥동하는 빛을 보았고 그 너머에는 얼굴, 상징, 움직임을 닮은 구조들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곳에 내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아스트랄 바디라는 개념에 도달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걸 영적인 언어가 아닌 순수한 에너지 과학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당시 권력을 쥔 이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만약 인간이 필드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대중매체, 정부, 종교 같은 기존의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겠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사망한 후 미국 정부는 그의 문서들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현실적인 이론들에 관한 기록이 주요 대상이었죠. 놀랍게도 FBI는 테슬라의 자료 일부를 80년이 넘도록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료 안에 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테슬라가 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세상이 그렇게도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기록들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온 한 구절이 발견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에너지는 살아있다. 그 에너지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말을 건다. 하지만 오직 의도가 순수한 자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은하, 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그 빛이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지성을 가진 힘이라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이 에너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이 필드의 작은 노드, 작은 불꽃에 불과하다. 그리고 죽음 이후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한 정보의 바다, 의식의 에너지와 다시 하나가 된다고 했죠. 그의 편지 중 하나에서 테슬라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우리는 단지 무한한 파동 속에서 형태를 바꿀 뿐이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현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양자 0점 필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테슬라는 이 개념에 이미 19세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직접 읽어낼 수 있는 기계가 하나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 기계는 단순히 기계를 구동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관, 예지, 그리고 영혼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테슬라는 우리의 몸이 안테나이며 의식은 다양한 에너지 범위를 조율하는 수신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조율되는 주파수가 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두려움, 탐욕, 분노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은 혼돈의 주파수에 연결됩니다. 반대로 감사, 사랑, 영감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창조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거죠. 테슬라의 철학은 간단하지만 강렬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신 주변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현실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무한한 평행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영혼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그 현실들 사이를 끊임없이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사나 사랑 같은 감정이 당신을 더 나은 현실로 이동시키고 있다면, 테슬라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환생이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매 초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생각 하나, 결단 하나, 사랑의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바로 이 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기존 시스템을 두렵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인간은 신성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통제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암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히 주장했죠. 인류는 지금 영적인 진화를 맞이할 문턱에 서 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진화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언젠가 사람들은 비물질적인 현상을 물리적 현상만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인류는 과거의 모든 세기를 합친 것보다 단 1년 동안 더 큰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양자 물리학자들이 탐구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테슬라가 이미 100년도 전에 이를 예견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생각은 하나의 전자기적 충격이다. 이 충격은 필드와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물질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실제로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정부, 종교, 기업도 두려움, 죄책감 혹은 빈곤을 이용해 대중을 통제할 수 없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테슬라의 지식이 숨겨지고 그가 조롱받고 잊혀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943년 테슬라가 세상을 떠난 날 그의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개인 노트와 과학 장비들은 미국 외국인 재산관리국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은 문서들도 다수 남아있었죠. 이 문서를 검토했던 한 요원이 나중에 기밀 해제된 사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설계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문서 속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무한한 에너지에 대한 설계, 생각을 읽는 장치, 차원을 초월한 통신기기, 심지어 평행세계로의 포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과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기밀 실험실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이 바로 이런 개념들이니까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라고 칭한 사람, 그리고 그의 교류 기술이 오늘날 지구 전체를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왜 뉴턴이나 패러데이처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물리학의 경계를 넘어서 형이상학, 영혼, 그리고 우주가 시작되는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대중이 알아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주가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고 의식을 가진 존재라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별들을 창조한 에너지를 보았다. 그 에너지는 형태가 없지만 의도를 가진다. 그것은 마치 모든 입자에게 속삭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어머니와 같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우주 자체가 살아있는 시스템이며 우리 인간은 그 시스템의 세포라고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행성의식이나 신성한 공명의 개념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제를 연구했죠. 테슬라는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나온 필드로 녹아들 뿐이다. 테슬라의 고주파 필드 실험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전자기적 흔적이 공간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은 정보 에너지로 존재하며 그 기록은 여전히 공간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믿었습니다. 특정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가 있다면 우리는 이 흔적을 읽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의식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들의 에너지 흔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요.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연구는 이를 과학적 가능성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단순한 신화나 믿음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면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에너지 필드 안의 하나의 파동이다. 그 파동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테슬라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도기적 형태일 뿐인 걸까? 진정한 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 속에는 혁명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아이디어가 사실이라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복귀이고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선형적이지 않은 더 높은 이해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테슬라의 관점은 20세기의 유명한 예언자들, 예를 들어 에드거 케이시의 사후세계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계층, 주파수, 영역, 이 모든 개념은 테슬라가 밝혀내려 했던 것들과 공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테슬라는 이를 종교가 아닌 물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였던 셈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테슬라는 생애 동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의 기밀로 남겨진 노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오래된 노트들을 다시 열어볼 때일지 모릅니다. 테슬라가 남긴 질문과 통찰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미래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간도, 시작도, 끝도 없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선택, 그리고 모든 삶의 기록이요. 테슬라는 믿었습니다. 이 정보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우주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단지 그 우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현실은 환상이다. 하지만 매우 집요한 환상이다. 테슬라가 남긴 마지막 기록들에서 그는 공간의 에너지 기억에 대한 실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생체 시스템이 전자기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원천이 사라진 후에도 그 공간은 생명체의 흔적을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필드는 살아있는 존재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잠재적으로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삶은 공간 자체에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더 나아가 믿었습니다. 이 흔적이 읽혀질 수도 있고 해석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남긴 모든 흔적이 공간 속에서 살아남고 있다면, 그리고 그 흔적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요? 테슬라가 도달한 이 결론은 오늘날의 공식 과학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공간 자체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과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의 영혼이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보 구조라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를 넘어 에너지와 정보로 이루어진 존재라고요. 그리고 이 정보는 새로운 그릇을 받아들이며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에드거 케이시가 말했던 환생의 개념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가장 강조한 점은 개개인이 자신의 에너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보내는 에너지와의 공명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은 파동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영혼의 궤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여정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단순히 오늘 하루를 넘어 영혼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공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이라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 말은 단순히 과학의 열쇠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관점에서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의 채널 변경에 불과하죠. 그는 이를 라디오에 비유했습니다. 주파수가 바뀌어도 신호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영혼은 그 신호이고 자신의 수신기를 찾는 파동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수신기를 직접 조율할 수 있다고요.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 생각, 의도가 마치 조율 장치와 같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당신은 우주와 더 가까워지고 만물의 시작점인 근원 에너지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파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진정한 의도를 가져라. 그리고 스스로의 에너지를 책임져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곧 당신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말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리는 모두 신호다.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과 영혼의 궤적을 결정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신호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한 에너지의 근원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진동이라면요? 테슬라는 깨달았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신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적 의미의 신이라는 사실을요. 그에게 있어 신은 필드였습니다. 절대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창조적 힘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필드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필드의 확장이며 그의 도구이고 물질 속에서 드러나는 현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무한한 근원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맙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업적으로 남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라. 틀을 벗어나라. 눈을 가린 것들을 치워라.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단순히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그 우주의 확장된 일부라면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곧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그 안에 흔적을 남긴다면요? 결국 테슬라의 말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존재를 넘어 창조 그 자체가 된다. 지금 당신은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창조하고 있나요?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자신인가요? 아니면 이제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나요? 두려움과 일상을 넘어서 눈앞의 물질적 세계를 넘어 그 너머를 느낄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연결을 느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느낄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우리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기억하라. 깨어나라. 그리고 우주의 에너지로 돌아가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은 언제나 깊이 있는 성찰과 진정성이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